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오늘은 팩트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 발안 개헌안이 국회에 제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SNS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야 의원 148명하고 25개 시민단체가 참여를 한 이런 국민 발안 개헌 연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과 대한민국 헌정회 같은 단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국회와 이 개헌연대가 공동으로 국민 발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국회 제적이온 과반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만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현행헌법 128조 1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권을 가진 국민 100만 명이 참여하면 독자적인 헌법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92명, 그리고 이 통합당에서는 김무성, 이주영 의원 등 2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국민 발안 개헌안에 대해서 SNS에서 일방적 비난 일색으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수우파의 유력 인터넷 신문이 이 비판에 앞장섰고요. 자유공화당을 이끌고 있는 김문수 지사도 자신의 인터넷 TV를 통해서 김무성표 사회주의 개헌열차 출발했다 그러면서 강력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전직 교수 6천여 명이 회원으로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라고 부릅니다만은 이 정교모도 8일날 여야 의원 148명이 기습 발의를 했다 이러면서 이 개헌안에 대해서 아무나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헌법 개정안이 이 문제다 그러면서 국회 회기 말기에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 SNS에서는 일부 시민단체 이름으로 개헌도 뚝딱이라 그러면서 국민이 직접 일반 법률 개정을 발의하는 것도 100만, 150만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산되는데 상위법인 헌법 개정에 겨우 100만? 그러면서 마치 100만 명 국민 서명이면은 헌법 개정을 곧바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극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 발안 개헌에 대해서 미래통합당도 추진 반대 의견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국민 발안 개헌 추진에 난색을 표현했죠.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도 18일 날 국민 발안 개헌은 4월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나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러면서 자칫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희석될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가짜인지 팩트 체크를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입니다. 회원수 100만 넘는 민노총이면은 개헌도 뚝딱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완전 가짜 뉴스입니다. 물론 회원수 100만 명이 넘는 민노총 같은 데서 개헌안 발의는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고 이건 어디까지나 발의이지 개헌안 통과가 되려고 그러면 국회의 개헌안 투표 그것이 이제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투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서 100만 명을 규정한 건 뭐냐면 유신헌법에서 사라졌던 국민 발안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삽입된 조항일 뿐입니다. 두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100만 명 개헌 청원, 조선족들이 헌법을 좌지우지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역시 완전한 가짜 뉴스입니다. 원래 헌법 개정안 같은 이 청원에는 청와대 청원하고는 달리 본인 인증이 확실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서면 청원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개인 인증을 해야만 청원에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연방제로 가기 위한 내각제 개헌이다. 이런 소문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완전 소설에 가까운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이번 개헌안은 단지 국민들이 개헌을 청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더 이상 그걸 확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각제를 위한 개헌이라는 같은 이런 주장은 일부 극우 세력들이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완전 허구입니다. 네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이번 개헌은 문재인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역시 소설 중의 소설입니다. 이번 국민 개헌 발안은
그런 주장과는 차원이 다르고 내용이 완전히 그런 게 아닙니다. 특별히 유명 유튜버 가운데서도 이번 국민 발언 개헌안을 대의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좌파 독재 굳히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은 이 역시 완전한 허풍쟁이 주장일 뿐입니다. 이 개헌안 자체를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할 겁니다. 다섯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이번 개헌안 발의가 권력 나눠먹기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또한 이번 국민발안 개헌을 내각제와 억지로 연결시키면서 여야가 권력 나눠먹기를 위한 것이라고 선전선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팩트체크를 통해서 다 가짜라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발안 개헌이 갖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SNS 나도는 대부분의 주장들이 가짜뉴스이고요. 이번 개헌안 자체가 유신헌법에서 사라진 국민청원 개헌제도라는 선의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비판받아야 될 점도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번 국민청원 개헌제도 이 도입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개헌안이 나온 시점 때문입니다. 보수 우파들은 이번 4월 선거가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이슈를 단일화해야 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개헌이라는 또 다른 이슈가 등장하게 되면 중차에 대한 의미를 갖는 4월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이번 4월 총선은 단순한 국회의원 선출하는 그것만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란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하는 그야말로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오직 이 이슈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많은 보수 우파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 국민청원 개헌안이 오히려 깨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비판은 무분별하게 국민청원 개헌을 요구할 때 대책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지금 시대에는 국민의 의견을 수시로 조작하고 난도질하는 집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100만 명을 넘는 회원수를 가진 그런 민주노총 같은 집단들도 또 있습니다. 만약 100만 명이 넘는 그런 개정안 발의가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데 선거 때 같이 하면 추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몇십억에서 100억 가까이는 들 겁니다. 근데 선거가 없는 해에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엄청난 국민 세금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국민투표 발안을 위한 청원들이 지금의 청와대 청원들 같이 많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온 나라가 청와대 청원에 이어가지고 국민투표 청원하자고 난리 법석을 그렇게 벌일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지 않아도 쪼개진 나라가 더더욱 혼란을 부채질하면서 여론이 사분오열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당연히 관련 입법을 통해서 규정할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국민 여론 분열과 국민 투표 비용 같은 이런 우려되는 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비판 사항은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국민청원 개헌안에 대해서 극렬 반대와 함께 왜곡된 가짜 뉴스를 주로 퍼뜨리는 사람들이 좌파나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이 아니고요. 극력 우파 세력들입니다. 여기에는 일부 보수 우파 인터넷 언론은 물론이고 일부 정치인들까지 합세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짜 뉴스에 일반 보수 우파들까지 현혹돼 가지고 속아 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국민청원 개헌안 제출 자체가 그런 빌미를 주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미래통합당으로의 단일화를 촉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서 이후에 여기에 반발할 수 없었던 반통합 세력들 사이에서 이런 빌미를 과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빌미를 준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국민청원 개헌안, 이건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민청원 개헌안 발의는 권력자들이 빼앗아간 개헌 제한 권한을 국민들한테 되돌려줘가지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회복하자는 취지, 그러니까 아주 좋은 취지가 담겨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뜻은 참 좋아요. 근데 일단은 철회해야 됩니다.
민주당 같은 범여권이 추진한다 그러더라도 최소한 미래통합당만큼은 이번 법안 처리에 동참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개헌안 발의에 동참을 했죠.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도 진정한 개헌 논의는 4.15 총선을 통해서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그것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번 개헌안이 8일날 발의되었기 때문에 예고기간인 20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3월 28일 이후에만 국회에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의사로. 그러니까 3월 28일 이후에는요, 선거가 이제 4월 15일이기 때문에 국회 개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이번 4월 선거에 개헌안을 붙이는 것 자체가 물 건너갔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이번 개헌안 논의는 그저 전혀 의미 없는 제안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번 4월 선거 전에 개헌안 논의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꼭 다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Y타임스 논평, 오늘은 팩트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